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클래식카드 부대표인 전성훈이라고 합니다. 처음 보시죠, 저? 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 같아요. 네, 오늘 전병호 선생님 같은 분이 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마 그 대부분은 처음 보시는 분들일 거고요. 아, 그 클래스카드도 사실 일부러 저희가 처음 사용하시는 선생님들을 모셨어요. 근데 이게 처음 사용하시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약간 오랫동안 사용하셨는데 아는 것만 써본다.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것들도 좀 그동안 업데이트가 되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도 배우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여튼 저희 눈높이는 처음 사용하시는 선생님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 바뀐 부분도 많고 또 개선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알고 계신 분이라도 지루할 수 있지만 천천히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꿀팁들이 중간중간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공유하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자, 그러면 화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 카드는 이제 첫 번째 클래스 카드의 특징으로 얘기드리면 이제 지금은 좀 흔하지만 처음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처음 시작할 때 7년 전에는 이제 모바일하고 뭐 모바일 폰하고 스마트 태블릿 이런 스마트 기기뿐만 아니라 웹까지 한꺼번에 다 지원하는 학습 서비스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너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튼 저희는 학습 기능을 완벽하게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단말기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예, 장점이겠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핑을 못 치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타이핑을 못 치는 친구들도 얼마든지 PC나 태블릿 등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암기 학습을 돕기 위한 언어 학습과 암기 학습을 돕기 위한 도구다 보니까 학생들은 개인용 디바이스를 통해서 학습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앱을 깔고 학습을 하고요. 요즘 뭐 디버트들도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디버스에서도 뭐 태블릿이나 디버스에서도 앱을 깔아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뭐 학생들하고 수업 활동도 하고 인쇄 기능도 하고 저희가 또 학습 자료도 제작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주로 PC를 또 사용하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들한테 제가 권장드리는 건 PC랑 스마트폰 앱을 같이 깔고 같이 설치해서 동시에 이용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학생들의 학습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 모바일에서 또 편리하게 기능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또 실시간으로 학생들 그 학습 기록 확인도 모바일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모바일 앱도 같이 깔고 설치해서 그 학습 관리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마 올해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좀 어떤 도구일까 좀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간단하게 클래스 카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잠깐 드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클래스 카드는 말 그대로 클래스를 위한 플래시 카드예요. 클래스를 위한 플래시 카드가 이제 보통 개인 학습 용도로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를 중심으로 학습이 됩니다. 클래스를 중심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클래스가 있죠. 나의 클래스 잘 보이세요? 나의 클래스가 있는데 이 클래스에 선생님이 원하는 세트 단어장을 추가합니다. 단어장 하나 추가해 볼까요? 이렇게 단어장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추가를 이렇게 띡 하면 예. 그 전에 이제 이 클래스에 학생들이 등록돼 있어야 되겠죠? 학생들이 이렇게 제 딸 전지민이라는 학생이 이렇게 등록돼 있는데 등록돼 있는 학생한테 이 클래스에 세트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등록되어 있는 클래스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선생님이 배정한 단어장이 이렇게 보여요. 단어장을 학습을 합니다. 학습을 아주 간단히 해보면 예, 이렇게 플래시카드로 chair, 듣고 bag, 이렇게 확인도 한번 해보고요. 단어 clock,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이걸 이제 암기 학습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리콜 학습입니다. chair, 이건 뭐 간단하게 방금 전에 외운 거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chair, 예, desk, 예. desk, 하고 그다음에 뭐 스펠 학습도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스트의 특징에 대해서 이따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간단하게 테스트. bed, 예, desk, 예, 틀릴 수도 있고. desk, toy, 예. 자, 이렇게 하고 toy, 학생이 제출을 합니다. 이 학생은 22점 받았네요.
자, 이러면 학생이 학습을 하고 학습 결과를 제출한 기록을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서 확인하느냐?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는 리포트라는 탭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전지민이라는 학생이 학습한 결과, 암기는 33%, 리콜 학습은 22%, 그리고 테스트는 22점, 이 학생이 본 시험지는, 최종 시험지는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이제 대략 감은 생겼죠? 예, 그렇습니다. 클래스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클래스에 학생을 등록하고 등록된 학생들한테 세트라고 불리우는 학습 자료를 단어장을 배정하면 그, 그 클래스의 학생들이 학습하고 시험을 보고 시험 본 기록은 예, 리포트 탭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한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개념상으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 학습 관련된 정보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단어장을 아주 쉽게 만들어서 단어 학습을 학생들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장 세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문장 학습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요걸 가지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문장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스피킹 학습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하게 수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해서 선생님 내일부터 바로 수업에 적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쓰는 PC 화면이고요. PC 브라우저는 가급적이면 크롬 브라우저를 쓰시길 바랍니다. 크롬 브라우저. 아셨죠? 크롬 브라우저를 쓰시고요. 자, 여기 클래스 카드라는 로고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보면 세트 검색과 세트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클래스 카드에서는요, 학습 자료, 학생들이 암기해야 할 학습 자료, 혹은 흔히 생각하는 단어장 있죠? 단어장을 세트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세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트. 자, 그러면 세트인데 여기 세트 검색을 이렇게 눌러보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어 출판사들이죠. 애니능률, 동아출판, A리스트, YBM 등 6개 출판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한 학습 자료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중고등학교에서 뭐 교과서 일부 그 YBM과 능률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있는 자료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단어 세트라고 해서 단어장들이라든가 필요로 하는 정보 자료들은 미리 만들어서 아마 가장 국내에서 많은 출판사들과 제휴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런 자료들을 그대로 바로 쓰시면 돼요. 이건 공식적으로 출판사에서 제공해드리는 양질의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포함되지 못했지만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단어장들을 레슨별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또 되게 좋아하시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21년부터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냥 단순히 이제 그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세트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모의고사 지문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단어하고 그다음에 소위 이제 직독직해 세트라고 하죠. 그래서 해석과 본문 해석을 이렇게 해석과 직역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굉장히 가공되어 있어 학습이 편리한 세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사실 듣기 평가 또 마땅히 이거를 또 학습 지도를 하시기 어려울 텐데 저희가 10년치 듣기 평가 자료들도 같이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생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공되고 있는 세트들 말고 추가로 세트들이 필요하시면 여기서 검색을 해보시면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여기서 쓰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클래스 카드에서 이제 세트 만들기라는 걸 통해서 세트를 제작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되게 선생님들이 클래스 카드를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원하시는 뭐 예를 들면 단어장 같은 경우는 지구상에서 가장 편하게 만드실 수 있고요. 문장도 굉장히 쉽게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클래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클래스라고 저희 클래스 카드에서는 뭔가 제작하고 등록하는 거를 다 플러스라는 아이콘으로 하는데요. 플러스 세트 만들기나 폴더 만들기를 통해서 만드시는 건데 이 클래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 클래스는 당연히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치시는 반이죠, 반. 반을 기준으로 만드는데, 한 명의 학생은 여러 개의 클래스에 등록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분반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 별도의 교재를 학습시킨다든가, 또 그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한 명의 학생을 여러 반에 등록시켜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클래스에 있는 이 클래스 코드라는 것만 알면 학생 한 명이 여러 개의 클래스에 등록될 수 있고요. 그냥 한 명으로 카운팅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 밑에 거의 클래스 카드의 모든 학습 활동은 클래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클래스만 아시면 사실 클래스 카드를 다 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클래스를 제작하시고 나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클래스에 등록할 학생을 등록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학습할 세트를 여기다 배정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사실 뭐 크게 어렵지 않게 바로 수업에 적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의 폴더라는 게 있어요. 나의 폴더. 나의 폴더. 아니, 클래스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나의 폴더는 또 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나의 폴더는 책장과 같은 거예요. 책장. 그죠? 네, 내가 우리 이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고 있는데 1학년 클래스에 들어갈 때 2학년, 3학년 애들이 보는 모든 자료들을 다 들고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폴더는 내가 우리 학생들이 가르칠 모든 학습 자료들, 단어장들을 정리해 놓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 이걸 꺼내서 클래스에 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단어 자료 저장소. 내가 만들었거나 남의 걸 여기다 정리해 놓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학년별로 만들어 놓든가 아니면 이렇게 뭐 출판사별로 만들어 놓든가 뭐 주제별로 만들어 놓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장에 책이 막 많이 여러 종류의 책이 막 꼽혀 있으면 중간중간 이렇게 책장을 이렇게 칸막이로 정리하시잖아요. 책꽂이로 정리하시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계층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층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나의 폴더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만드시는 거고, 뭐 클래스도 선생님이 만드는데, 나의 폴더에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폴더가 세 개가 있어요. 먼저 이용한 세트라고 하는 폴더인데, 요거는 내가 검색하거나 내가 여러 번 세트들 있죠? 그거는 자동으로 여기 등록되는 일종의 히스토리입니다. 예. 두 번째 만든 세트인데요. 이 만든 세트는 내가 남의 걸 복제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제작한 세트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아마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찾게 되는 폴더가 아닐까 합니다. 여기서 일단 제작된 세트들을 다른 쪽에도 이렇게 등록을 해놓는 거죠. 그다음에 구독 중인 폴더인데요. 이건 뭐냐면 같은 학교 내에서 혹은 마음에 맞는 선생님들끼리 공동으로 제작을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만들어 놓은 학습 자료를 그분들한테 이제 공유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공유할 폴더를 설정을 하고 밑에 폴더를 먼저 만들고 거기다 이제 단어장들을 배정해 놔야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공유할 폴더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뒤에 이 폴더를 공유받은 선생님의 아이디를 여기 톱니바퀴 모양에다 넣어요. 아이디를 넣습니다. 넣으면 그 선생님은 동일한 요 구독 중인 폴더에 들어가면은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오윤정 선생님이 제공한 불규칙 동사라는 폴더를 제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한번 해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화면 구성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단어장 만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사실 교과서 단어장이나 혹은 부교재로 채택하시는 단어장들 중에 만약에 그게 능률이나 동아출판이나 YBM의 자료 그 복합 교재라면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선생님이 뭐 혹시 여기 포함되지 않은 다른 교재의 단어장을 만드시고 싶다면 저희가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세트 만들기라고 하고요. 단어 세트를 선택합니다. 자, 오늘 만들어 볼 거는요. 능률, 초등 영어 for 유닛 01이에요. 네, 1번입니다. 예. 자, 이렇게 넣고요. 여기가 단어를 입력하는 영역이고 여기가 의미를 입력하는 영역이에요. 자, 단어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컴 하고요. 탭 키를 눌러요. 엑셀 많이 사용해 보셨죠? 탭 키를 누르면 이렇게 뜻이 들어가고요. 관련된 이미지도 추천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예문도 넣을 수 있어요. 예문은 he is 하고 학습할 단어 영역을 중괄호로 감쌉니다. coming back. 네, 이렇게 감쌉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계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학습할 영역이야. 너 이거 이따 학습할 때 이거 가리고 보여줘. 라든가 아니면 블랭크로 처리해서 시험 문제를 내줘. 라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중괄호로 감쌉니다. 학습할 단어 영역을. 자, take 하고 탭 키를 누르면 탭 관련된 뜻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예문도 이렇게 선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도 선택이 가능. 자, 이렇게 단어만 되는 건 아니고요. 수거도 됩니다. come 하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요. 이번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come으로 시작하는 수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take 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take a break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예문도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넣을 수 있습니다. 계속 연속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장하면 단어장이 저장됩니다. 제작 완료가 됐고요. come, take, Come by. Take a break. 예,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한 땀 한 땀 만드는 것도 비교적 편리하긴 한데 선생님들이 요즘 이 단어장 만들려면 이렇게 한자씩 넣어갖고 만들기는 좀 쉽지 않죠. 예, 예. 수많은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즘 보면 출판사들이 대부분 다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죠? 요청하면은 출판사들이 다 제공을 하고 있어요. 뭐 교과서는 물론이고 부교재 선택한 회사에 요청하면은 대부분 다 보내주거나 아니면 사이트 교사 지원 사이트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능률의 교사 지원 사이트인 애니튜터라는 사이트에서 자료를 하나 다운로드 받아놨어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많이 가지고 계시죠? 왼쪽에 단어, 선생님들 주로 아래 한글로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왼쪽에 단어, 오른쪽에 뜻,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예문도 한꺼번에 넣을 수 있어요. 예문은 없어도 됩니다. 예문은 없어도 되는데, 어쨌든 예문도 한꺼번에 넣을 수 있다고, 넣을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네. 잠시만요. 네. 구성이 됐고요. 여기 왼쪽에, 이게 이제 그 표나 컬럼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는 경우에 아주 쉽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편집 화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들어가서 이 컬럼을 이렇게 선택합니다. 컨트롤 C를 누르고 외부 자료 가져오기라고 하는 영역 있죠? 외부 자료 가져오기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면 세 개의 메뉴가 있어요. 단어 의미 예문이 분리된 엑셀 한글의 표. 이거 표로 구분되어 있거나 컬럼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요거는 단어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 텍스트. 하지만 단어 의미 사이에 구분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지문에서 자동으로 추출하는 그 기능도 있습니다. 자, 요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선택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 붙여넣으면 자동으로 단어 뜻, 그 다음에 중괄호까지 넣어줘요. 제가 알아서. 그래서 세트로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저장하기를 누르면 단어장이 만들어집니다. decide, agree, forget, 네, 쉽죠? think,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세트 만들기. 단어 세트. 네. 방금 전에 넣었던 단어장 이름이 여기 밑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유닛명만 새로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것도 외부 자료 가져오기를 만들 건데 이번에는 우리가 항상 단어를 이렇게 단어와 뜻 이렇게 페어로 돼 있는 자료가 없을 수 있잖아요. 단어 목록만 있어 나한테. 그럴 수 있겠죠. 아,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단어 목록만 있는 경우에 또 클래스 카드에서 단어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컨트롤 V, 컨트롤 C를 하고요. 컨트롤 C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외부 자료 가져오기를 똑같이 하고 단어 의미 예문이 분리된 엑셀 한글의 표를 선택해요. 그리고 여기까지 과정은 똑같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면 이거 비어있죠, 지금? 비어있죠? 네, 세트로 가져오기를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 의미가 11개 누락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입력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자동 입력이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럼 지가 알아서 넣어줘요. 예. 물론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표적인 단어의 뜻만 단어장용 단어 뜻 사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컨텍스추얼 미닝하고 약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약간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약간의 에디팅만 거치면 바로 단어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주의할 점은 한 줄에 하나의 영단어가 표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엔터만 몇 번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기 누르면 단어장이 만들어집니다. 제작 완료. 됐어요. start, finish, 예, 보통 여기까지만 해도 선생님들 되게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굉장히 점잖으신 선생님들만 오신 것 같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어요. 아, 제가 좀 살짝 빈정이 상했는데 예, 농담이고요. 요즘 그 선생님들이 외부 지문, 교과서 외에 있는 다른 쪽에 있는 뭐 비문학 지문 같은 것들도 많이 익히고 싶으시죠? 예,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지문 안에 있는 단어들을 미리 섬수학습을 해야 되는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죠? 예, 단어장 만들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지문에서 바로 단어장을 만드는 기능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볼까요? 제가 지금 자주 들리는 뉴스 사이트인데요. 테크런치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는 뭐냐면 뭐 AI나 뭐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로버트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제 세계의 가장 최신 뉴스들이 이제 나오는 어, 사이트예요. 여기 이제 아마 LG가 뭐 로보틱스 쪽에다가 뭐 투자를 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시의성도 있고 애들이 흥미를 좀 가질 만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본문을 복사를 합니다. 뭐 기술 용어까지는 아니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 안에 어려운 단어들이 있으면 이걸 선택을 하고요. 세트 만들기, 단어 세트 가서 이렇게 해서 init 3라고 제가 넣어볼게요. 그다음에 외부 자료 가져오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영어 지문에서 자동으로 단어 추출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해요. 이걸 선택하고 아까 전에 본문 복사한 거 있죠? 복사한 걸 붙여넣습니다. 컨트롤 V 붙여넣으면 자동으로 원형을 찾아서 그 안에 단어들을 쫙 뽑아줘요. 뽑아주고 레벨링도 해줍니다. 중등, 고등, 수능 뭐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세트로 가져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단어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그렇죠? 예. 박수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신기하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으로 그런 게 아니라 클래스카드는 단어장 만드는 게 정말 쉽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거 만들 때 이걸 목표로 해서 진짜 쉽게 단어장을 선생님들의 영어 자료를 만들 수 있게 편하게 해드리자라는 목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굉장히 저희가 쉽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만든 자료를 만들면 다 어디 들어간다 그랬죠? 네, 만든 세트라고 하는 폴더에 들어갑니다. 제가 선생님들 오시기 전에 미리 좀 만들어 놓은 세트들도 있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넣어놨어요. 자, 여기 세트들이 있는데 가서 요거를 이제 세트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책장에다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 이 폴더 만들기라는 걸 넣어서 책장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능률 한 칸 띄고 대시 넣고 복화 한 칸 띄고 대시 넣고 초등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저장하기를 누르면 저장이 돼요. 예, 어떻게 되냐면 능률, 복화, 초등 이렇게 예, 계층 구성이 됩니다. 이게 아까 전에 대시를 넣고 한 칸 띄고 대시를 넣고 한 칸 띄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능률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복화, 어원, 편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능률, 복화, 초등, 어원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초등에 가서 폴더에 세트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예, 검색합니다.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쭉 만들어 놓았던 세트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세트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만든 세트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검색을 하고요. 자, 내가 만들어 놓았던 세트들은 여기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있죠. 이걸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만들어 놓은 세트를 우리가 복제를 할 수도 있어요. 복제를 할 수도 있고, 결합을 할 수도 있고, 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세트 복제랑 세트 결합, 분리가 가능합니다. 좀 큰 세트로 요 세 개 세트를 하나로 합치려면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합치기 이렇게 누르면 합쳐져요. 그리고 이걸 또 분리할 수도 있고요. 혹은 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열어서 복제하기, 세트 전체를 복제하기를 누르고요. 이거는 4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이거를 복제해서 일부만 복제할 수도 있어요. 혹은 전체를 복제해서 이건 5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복제하기 해서 6으로 만들어 봅니다. 자, 이렇게 6으로 만들었어요. 자, 만든 세트 들어가면
네, 제가 만든 6개의 세트가 보이죠? 그죠? 4, 5, 6을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데 클래스 카드에서 이 세트 핸들링하는 규칙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개를 한꺼번에 예, 셀렉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클래스 카드 내에서는 폴더나 클래스에서 세트를 여러 개 움직일 일이 많은데요. 그때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록의 맨 위에 있는 걸 하나 클릭하시고요. 목록의 맨 마지막에 대상이 되는 목록의 맨 마지막에 되어 있는 거를 Shift를 누른 다음에 클릭을 하잖아요. 그럼 다 선택이 돼요. 한꺼번에.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예, 하나하나 클릭하지 마시고 첫 번째 것만 클릭하시고 목록의 맨 마지막에서 Shift 누른 다음에 클릭하시면 돼요. 이거를 폴더에 추가를 또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여기다 초딩에다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자, 이렇게 추가를 했는데 가서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아, 이게 다 추가는 되는데 좀 예쁘진 않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정렬을 해야 되겠죠? 예, 이 정렬을 하려면 이 단어라고 돼 있는 레이블 앞에 보면은 짝대기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짝대기 3개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걸 유식한 용어로 핸들러라고 합니다. 핸들러. 혹은 햄버거 메뉴라고도 해요. 햄버거 메뉴. 그래서 요거를 딱 누르고 드래깅을 하면 됩니다. 드래깅을 하면 되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드래깅을 하는 그 순간 첫 번째 걸 드래깅하는 그 순간 이쪽에 메뉴가 생겨요.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맨 위로 맨 아래로라는 메뉴가 생기거든요. 그때 오름차순 정렬을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됩니다. 이게 팁인데 또 유닛명을 넣을 때 앞에 0102로 넣으세요. 1, 2, 3, 4로 넣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소팅하시기가 편해요. 저장. 이렇게 하면 저장이 됐습니다. 됐죠? 예. 이 상태에서 요거를 클래스에 있는 애들한테 이제 배정을 하면 되겠죠. 제가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클래스 만들기. 자, 오늘 몇 월 며칠이죠? 3월 12일 중1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자, 만들었습니다. 만들면 2개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학생을 등록한다고 했죠. 학생을. 자, 학생을 등록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제가 이미 등록이 되어 버렸네요. 이상하다. 다른 클래스 가볼까요? 다른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는 등록한 적이 없는데 학생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클래스의 첫 번째 학생은 선생님 본인으로 등록됩니다. 자동으로. 이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선생님이 학생의 입장이 돼서 직접 한번 학습을 해보라라는 취지겠죠. 그죠? 학생들이 하고 똑같이 화면에서 학습을 할 수 있고 기록도 남습니다. 자, 학생 등록을 할 수 있는데 학생 등록은 크게 2가지 방식이 있어요. 학생이 스스로 등록하는 거예요. 학생이 회원 가입하고 등록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등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아마 여기서 학생이 스스로 등록하는 거나 신규 학생의 계정을 직접 만들어서 주는 방식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하실 텐데요. 학생이 스스로 등록하는 방식은 뭐 알림장 같은 데다가 이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내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프린트하거나 이 PDF 파일을 보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카톡 같은 걸로 보내드리면 됩니다. 네. 그런데 뭐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딱 이거예요. 클래스 카드 회원 가입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회원 가입하고 그리고 나서 초대 코드라는 걸 입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 코드. 초대 코드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초대 코드는 여기 초대 코드가 있어요. 클래스마다. 요걸 알려주면 학생들이 선생님 클래스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서 등록을 하면 여기 자동으로 등록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신규 학생의 계정을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건데 이름, 아이디,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만드셔야 될 게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생성이라고 하는 버튼을 눌러서 만들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일괄 생성이라는 메뉴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명렬표 같은 걸 다운로드 받아 놓으신 게 있으시면 여기 일괄 생성 기능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일괄 생성은 이름,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렇게 정리해서 여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자, 이걸 제가 미리 만들어 왔습니다. 샘플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름, 아이디, 패스워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건데요. 뭐 다른 건 크게 어려울 게 없고 아이디가 중요합니다. 클래스 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의 숫자가 250만 명을 넘어가기 시작해서 아이디가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클래스 카드는 또 실명제 영향을 또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이 아이디를 만드실 때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게 학교 이니셜, 그다음에 연도, 그다음에 학번 뭐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게 그래서 좀 복합 키 형태로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중복을 회피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다 붙여넣습니다. 네, 그러면 계정 생성 가능하다. 하나라도 빨간 게 나오면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네, 계정 생성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시고 일괄 계정 생성을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생성이 됐습니다. 예, 생성이 됐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뭐 해야 되죠? 예, 학생들이 공부할 세트를 넣습니다. 세트를 어떻게 어디서 추가하냐면, 자, 아까 전에 만든 세트에 들어가야 되지만 능률, 복화, 초등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예, 여기 가서 요거를 전체를 다 클릭해서 클래스에 추가합니다. 예, 이렇게 추가하면 학생들이 이제 학습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학생 한 명, 제 딸을 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클래스에 있는 학생도 여기다 추가를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추가를 합니다. 자, 이렇듯이 학생 한 명은 여러 개의 클래스에 등록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이제 전지민이라는 학생이 클래스가 아까 일반도 있었지만 여기 보면 3월 12일 중1 클래스라는 것도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은 선생님이 지금 배정해준 세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이렇게 돼 있고 보통은 이제 이렇게 세트를 만들어서 학습을 시키시는데 쭈루룩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복습을 위해서 자주 까먹잖아요, 애들이. 복습을 위해서 합친 세트를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첫 번째 거 클릭하고 세 번째 거까지 쉬프트 누른 다음에 클릭한 다음에 합치기를 선택해요. 합치기. 요거를 뭐 편리하게 우리가 위클리 테스트라고 해보자고요. 이렇게 만들고요. 다음에 4, 5, 6번을 또 합쳐서 합치기라고 생각해서 먼슬리 테스트라고 만들어 보죠. 위클리 테스트 2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만들고 위클리 테스트 두 개를 합쳐서 먼슬리 테스트로 만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누적 반복 학습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아까 복제된 세트를 만든 거라서 아마 다 중복으로 지워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드래깅을 해서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드래깅을 해서 갖다 놨는데 이거 왔다 갔다 하기가 목록이 이제 밑에 있으면 쉽지 않잖아요. 그때는 여기 중간에 보이는 맨 아래로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맨 아래로, 맨 아래로. 그리고 변경된 순서 저장 이렇게 하시면 쫙 되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하고 또 위클리 테스트도 보고요. 또 복습을 시킬 수 있고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학습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제 클래스 카드에서 단어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아마 선생님들이 뭐 교육학 공부 같은 거 하실 때도 많이 알게 된 뭐 이제 학습 이론 같은 데서 많이 나왔던 얘기들이라 그냥 리마인드 차원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학습시켜야 될 단어가 100개가 있다고 치자고요. 100개가. 자, 100개가 있다고 칠 때 우리 아주 어렸을 때는 그냥 단어를 1번부터 100번까지 쭉 깜지 쓰기를 하듯이 했거나 반복적으로 그냥 읽기를 했잖아요. 그죠? 예. 자, 근데 그런 이제 순차적인 학습 방법이 이제 암기 측면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10개 내외로 짧게 나누어서 그 안에서 반복 학습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50개라 그러면 1번부터 10번을 먼저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반복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11번부터 20번을 또 잠깐 쉬었다가 이제 한 두세 번 학습하고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1번부터 20번을 두세 번 학습합니다. 그리고 또 쉬었다가 21번부터 30번을 학습을 하고요. 또 쉬었다가 다시 1번부터 30번을 이렇게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짧게 끊어서 나누어서 나선형으로 반복 학습하는 방법. 이거 기억나세요? 스페이싱이라고 하죠. 스페이싱. 간격 효과를 준다 그러죠. 그래서 이거를 spaced repeti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제 기억나시는 분들. 네. 그래서 이렇게 짧게 나누어서 반복해서 학습한다. 플래시카드도 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이런 원칙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카드는 구간이라는 단위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단어장을 만들어 놓으면 선생님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10개씩 나눠서 자동으로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이렇게 만드는데 이 안에서 암기, 리콜, 스펠 학습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나선형 학습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구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불변의 단위는 아니고요. 이거는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이건 선생님이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고 학생이 스스로 여기 아는 단어가 많으면은 구간 크기를 늘리고요. 단어가 적으면은 구간 크기를 좁게 해서 학습을 하도록 유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클래스 카드의 단어 학습, 과학적인 단어 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학습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제가 구간 크기를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5로. 자, 암기 학습 먼저 해볼게요. 암기 학습은 처음 보는 단어를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건 이제 학생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Take a break. 예, 커버를 내려서 뜻과 예문을 확인합니다. Take a break. discuss, 예, 이런 식으로. discuss, 처음 보는 단어니까 다 take, 모르는 단어겠죠?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take, come, come, 넘어가요. Come by. Come 넘어갔습니다. by. 자, 두 번째 Discuss. 볼게요. 두 번째 볼 때는 디스커스라는 단어 이제 알겠죠? 그럼 커버를 내려요. 끝까지 내리면 아는 discuss, 겁니다. Come by. 아, 이건 아직 모르겠어. Come by. come, 아, 이건 이제 알겠어. 커버를 Come. 끝까지 내려요. Take a break. 이것도 아직 모르겠어. Take a break. take, 아, 여기까지는 알겠어. 라고 하면 이제 세 Take. 번째 보는 거죠. 세 번째 볼 때는 다시 Take a break. 피커 브레이크가 보이고 Take a come Come by가 by. 보이는 거죠. 예, Come by. 알겠고 Come by. 마지막 네 번째 take Take a a break break. 아는 카드로 만들면 Take a break. 예, 다음 구간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think, 예, 이런 식으로 구간 내에서 구간에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아는 카드로 만들어서 반복 학습을 하고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다시 학습을 해요. 다시 학습을 할 때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학습을 한 다음에 다시 학습을 할 때는 제시어를 바꿔서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예문을 제시해서 학습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Come by. 네, discuss, 이렇게 학습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암기는 뭐 100%만 하시지 마시고 한 200%까지 제시어를 바꿔서 학습을 해보라고 제안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요거는 이제 학생 스스로의 메타인지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스스로 체크를 해보게 하는 기능이에요. 예, 다음은 리콜인데요. 리콜하고 스펠 학습은 직접 정답을 맞춰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take, 커버를 내려서 방금 전에 외웠던 단어의 뜻에 해당하는 영역에 요 이제 음영이 존재하면 손을 떼면 됩니다. take, 예, 이런 식으로요. come, come, 예. discuss, discuss, 이렇게 이제 맞춰야만 진도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예, 학습 진도가. 자, 그 다음은 스펠 학습입니다. 스펠 학습은 이렇게 타이핑을 칠 수 있죠. discuss, 요거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고요. 처음에 아마 디폴트 값은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혹은 처음 쓰는 학생들을 위해서 come,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왜 그러냐면 타이핑을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철자를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는 타이핑을 치기가 쉽지가 않기도 하고 오히려 디스트랙션 되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특별히 연속된 철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제안을 했고요. 요게 바로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건 특허를 받은 이제 모바일에서 철자를 암기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맨날 이제 이렇게 암기 리콜 스펠 학습만 반복하다 보면 애들이 좀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매칭 게임이라는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칭 게임은 이렇게 네 개의 쌍의 단어와 뜻을 맞추는 건데요. 이게 쉬워 보여도 쉽지가 않아요. 막상 선생님들 해보세요. 이게 순발력도 좀 필요하고요. 단어 뜻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문제를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question, 어떤 학교 같은 경우 이거 4,000점 넘으면 시험 면제해주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decide, 실제로 반복해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실제로 암기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학습 효과도 매우 높은 학습용 게임이라고 remember,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도 이렇게 아까 그 모바일 학습도 그렇고 지금 모바일 스펠 학습도 그렇고 이렇게 요 매칭 게임도 그렇고 이렇게 허투루 만드는 게 아니라 다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테스트를 거쳐서 만들게 됩니다. 자, 그다음은 단어 테스트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테스트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리어스한 테스트가 아니라 테스트도 학습의 일부다, 암기 학습의 일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자,
자, 이 클래스 카드 테스트의 특징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객관식 그 단어 테스트의 특징은 첫 번째로 예, 이 Problem. 주관식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육지선다기 때문에 찍어서 맞출 확률을 줄여요. 예. 그 두 번째로는 정해진 Problem. 시간 내에 정답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격에서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Question. 이 시험 문제의 순서나 선택지의 순서가 바뀝니다. 예. Question. 그리고 Come 짧은 시간 by. 내에 정답을 선택하도록 돼 있고요. 만약에 학생이 이 풀다가 딴 걸 치팅을 한다든가 딴 걸 하다가 다시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탈하지 말라. 다시 이탈하면 오답 처리한다라는 것도 알려주고요. 그래서 학생이 집중해서 문제를 풀도록 해줍니다. Remember. 네. Understand. 네. 틀렸어요. Understand. 그리고 나가려고 그래 학생이 나가려고 그러면 제출을 해버립니다. 시험 결과를 제출해 줍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애들 입장에서는 시험에 응시할 때 좀 신중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이제 틀리면 틀린 이제 뭐가 틀렸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은 학생의 학습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확인하느냐? 리포트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리포트 화면에 들어가시면 방금 전지민 학생이 학습한 결과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뷰가 두 개가 있어요. 세트 학습 현황이라는 뷰가 있고요. 학생 학습 현황이라고 하는 뷰가 있습니다. 세트 학습 현황은 우리가 클래스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반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동시에 진도를 나간다고 하면은 이 학생들이 요 세트를 얼마나 공부했나를 확인하실 때 특정 세트를 우리 반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했나 확인하실 때 쓰실 수 있는 도구예요. 그 다음에 학생 학습 현황이에요. 학생 학습 현황은 뭐냐면 특정 학생이 학생 단위로 보는 거예요. 특정 학생이 일정 기간 이후에 어떻게 학습했는지를 개별적으로 보시려고 할 때 뭐 정보는 같지만 보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출제된 게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렇게 정답 처리, 오답을 정답 처리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특징, 제가 두 가지 단어 테스트의 특징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아마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이게 온라인에서 단어 학습을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요. 자, 클래스 카드는 클래스 중심의 플래시 카드다 보니까 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퀴즈 배틀, 슬라이드 이런 수업 도구들도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슬라이드는 뭐냐면 그 시간에 배울 단어나 뭐 Component. 그 다음에 혹은 뭐 지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전자칠판 같은 데 보여주고 프로젝터나 전자칠판 같은 데 보여주고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Component. 보여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Further. 이렇게 단어를 파워포인트처럼 보여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장안의 화제인 퀴즈 배틀입니다. 퀴즈 배틀은 선생님 화면에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PC로 바로 접속해서 즐기는 대전형 게임인데요. 이걸 뭐 학생들이 학습한 결과들을 반 내에서 즐겁게 한번 즐겨볼 수 있는 게임이고 굉장히 애들이 좋아합니다. 요거를 저랑 같이 한번 지금부터 해보시죠. 여기 이제 문항수를 추가 50문항이 기본인데 여기다 뭐 추가를 한다든가 세트를 추가해서 늘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 게임 시간도 3분인데 뭐 이걸 2분이나 1분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경음악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캐롤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이스 스펠 헌트라고 하는 세 종류의 게임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건 뭐 단어 학습일 때 이 세 개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일 경우에는 스크램블 게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쉬운 레이스라는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스는 각자 문제가 스마트폰으로 갑니다. 학생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알려주면 돼요. 여기까지만 가고 학생들한테는 자, 메뉴로 바깥으로 나가서 퀴즈 배틀이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퀴즈 배틀을 누르고요. 참여하기 눌러요.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선생님 화면에 보이는 배틀 코드를 입력하게 합니다. 55355를 입력하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등록되어 있는 학생 이름이 보여요. 그 학생이 완료를 누르면 접속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오늘 선생님들은 학생 앱을 깔고 있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임시 방법을 쓰도록 할게요. 자, 브라우저를 다 여세요. 브라우저를.
PC에서도 됩니다. 브라우저를 하나 여시고 d.classcard.net 네, classcard.net이라고 입력합니다. d.classcard.net 그리고 네, 이건 모바일 네이버에서 됩니다. 네이버 뭐 브라우저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네이버 앱을 여시고 d.classcard.net이라고 넣으세요. d.classcard.net 그다음에 배틀 코드를 입력합니다. 네, 9535 입력하고요. 네, 카운트하고 비슷하죠? 네, 카운트 써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 네, 이렇게 완료를 합니다. 근데 이제 학습은 뭐 카운트는 이제 일종의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주로 아시는 거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방금 전에 학습한 거를 배틀 형태로 열어보는 게임이에요. 네, 접속해 보시죠. 오늘 많은 분들이 계셔서 다 접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이게 100명이 넘게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진행을 해볼게요. 자, 배틀 시작할게요. 중간에도 접속 가능하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d.classcard.net 넣으시고. 자, 문제는 스마트폰이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제 들어보세요. Tray. 네, 이런 식으로 다른 문제 단위로 풀리면 됩니다. 아, 예, 선생님이랑 너무 잘하십니다. 네. 네. 8초 남았습니다. 끝까지 풀어보세요. 네. 못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학생 화면에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제출하면은 수신 종료가 되고 나면 학생들이 다 제출한 걸 확인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앤 선생님 종료를 누르시면 화면에 나옵니다. 누가 1등이실까요? 네, 싸이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스코어보드에 화면을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모두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재미있으셨나요? 네, 이렇게 이제 단어를 학습하는 되게 다양한 방법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또 선생님들이 비번하게 쓰는 게 인쇄 기능이잖아요. 자, 인쇄 기능을 세트를 여시고 인쇄 기능을 선택하신 다음에 네, 보면 인쇄, 시험지, 리스트, 워크시트, 그다음 플래시카드, 그다음 빙고, 단어는 빙고 까기 게임도 같이 제공을 해요. 이거 수업 활동을 하시면 되게 재밌어요. 네,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시험지만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00문항을 내봅니다. 네, 문항 생성, 이런 100문항이 딱 생성이 되고요. 저 50문항이네요. 네, 50문항이 생성이 되고 자, 지금 50문항이 지금 몇 페이지죠? 5페이지에 걸쳐서 나오죠? 네, 그러면 여기서 레이아웃을 조정하는 게 있거든요. 레이아웃을 이렇게 조정해 봅니다. 네, 이렇게 조정해 보면 두 장에 좀 더 하면 한 장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두 장에 저장이 되고요. 인쇄 누르면 인쇄까지 답지까지 인쇄가 됩니다. 편리하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거 클릭만으로 만들어서 만드실 수 있고요. 자, 여기 단어 학습하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문장 학습하는 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문장은 세트 만들기라고 선택하시고요. 문장 세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장 세트. 네. 근데 여기 문장 세트 만드는 건 이제 만드는 방식을 크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TTS로 만드는 방식이 있고요. MP3로 만드는 방식이 있습니다. TTS는 텍스트만 넣으면 인공지능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즘 많이 기술이 좋아져서 거의 사람의 발음에 근사하게 만들어집니다. MP3로 만드는 방식은 출판사에서 MP3 받은 파일 있죠? 그걸 가지고 만드는 건데 요거는 문장 단위로 MP3를 받았을 때 그리고 요거는 전체 문단 단위로 받았을 때 만드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조금 교육이 필요한데 요거는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요걸 만드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문장 테스트 샘플이라고 하고요. 네, 주로 이것도 똑같이 여기다가 문장을 넣고 여기다 의미를 넣는데
여기서 직접 쳐서 넣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단어에 비해서도 그렇고. 근데 주로 선생님들이 외부 자료를 가지고 와서 만드십니다. 자, 근데 외부 자료의 형태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선생님들이 접하는 영어 자료들이라는 게 이제 이런 형태인데, 하나는 이렇게 영문 한 줄, 해석 한 줄, 영문 한 줄, 해석 한 줄 이렇게 번갈아 가며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리딩 자료는 주로 이렇게 돼 있죠. 지문이 있고 지문과 별지로 혹은 별도로 따로 떨어져서 해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 다 가능합니다. 클래스카드에서 두 개 다. 자,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돼 있는 것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복사를 해요. 필요로 하는 부분까지 복사를 합니다. 네, 복사를 하고 컨트롤 C 누르고요. 외부 재료 가져오기 선택하고요. 영문 한 줄, 해석 한 줄을 선택합니다. 영문 한 줄, 해석 한 줄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붙여넣기를 해요. 네. 그리고 다음 이렇게 가고요. 다음 대화문일 때 이 앞에 있는 걸 생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영문과 해설을 구분해서 보여줘요. 이미 제대로 들어갔네. 이렇게 확인하시고 세트로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네,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장하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네, 이때 중요한 점은 영문과 해석이 줄바꿈이 있으면 안 돼요. 바로 한 줄에 문장 하나씩 들어가야 됩니다. 한 줄에. 해석도 한 줄. 네, 그것만 지켜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소위 얘기하는 직독직해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부터 마지막 문장까지는. 그래서 중간에 끊어읽기를 넣고 의미 단위 끊어읽기를 넣고 해석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거 만드시려면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그걸 돕기 위해서 의미 단위로 구분하기라고 하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누르면 네, 제가 좀 과하게 의미 단위로 끊어 읽어보도록 할게요. 취소하고. 로스앤젤레스 and 샌프란시스코 are cities in the state of California in the US.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도시들이다.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요거랑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순배 변경을 누릅니다. 그리고 이 영문의 순서에 맞춰서 선택해 주면 돼요. 이렇게 선택해 누르면 세트에 저장이 됩니다. 네, 저장하기 누르면 저장이 돼요. 들어볼까요?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발음은 전체적인 문장의 인터네이션은 약간 어색하지만 끊어서 음성을 생성해 줍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기 때문에 이 암기 같은 거에 되게 명료해져요. 네.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잠깐 are 쉬죠. cities in the state of California, in the U.S. 네. They are about 650 kilometers apart. 네, 이렇게 만드실 수 있어요. 자, 이번 두 번째 문장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TTS 선택하고요. 네, 외부 자료 가져오기. 이번에는 영문과 해석이 분리된 거, 이걸 가져옵니다. 여기 영문, 여기다 해설을 넣는 거예요. 요거는 이건 YBM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자료입니다. 컨트롤 C 붙여넣기. 붙여넣습니다. 제 실제 안 될 때는 이 번호를 붙이시면 안 돼요. 제가 선생님들 이제 참고하시라고 번호를 붙여놓은 거고요. 참고하시라고 붙여놓은 거고. 자, 여기도 복사를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문장이 쭉 붙어 있죠. 이때 자동 문장 분리라고 하는 기능을 선택하면 구두점 단위로 문장을 분리해 줍니다. 이렇게 분리해줘요. 좋죠? 다음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해 봅니다. 이게 한 줄이 좀 잘못됐네요. 이게 요게 아, 요거랑 요거랑 이거 구분을 해서 돼요. 그래서 다시 가서 이전 화면에 가서 요거를 이렇게 쳐줍니다. 이거 다음 화면에 가서 확인하고 저장하기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요 세트에 앞서서 요거와 관련된 학습 자료, 영상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영상을 보여주면 좋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테드를 학습시킨다. 그러면 테드 영상을 넣어주면 좋은데 요거는 편집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면 학습 자료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영상 같은 걸 넣어두면은 학생들이 학습 자료 보기 전에 요걸 먼저 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세트 저장하기를 누르면 저장이 됐습니다. 네.
1. A man from a foreign country lived in an African. 2. One day, when he was walking in the village, he met a group of children.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클래스에다가 넣어볼게요. 방금 전에 만든 거, 만든 세트에 있다 그랬죠? 요거를 문장 샘플 1과 2를 여기다 넣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장 샘플, 이게 문장을 학습하는 절차는 단어랑 비슷해요. 여기 학습하는 게 구간 단위로 학습을 하고요. 그 안에서 구간 내에서 암기, 리콜, 스펠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예, 암기, 리콜, 스펠은 이제 단어는 철자나 발음을 암기하는 쪽에 가깝다면, 예, 문장은 문장 구조를 이해하고 뭐 순서 배열을 하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암기, 리콜, 스펠도 순서 배열 쪽에 맞춰서 학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선생님들이 이 문장 샘플을 좋아하시는 이유가 바로 수업에서 활용하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스피킹 학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문장 단위로 슬라이드를 학습을 시킬 수 있어요. 뭐 제시어를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선생님들이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예, are cities 예, in the state 외워야 of 될 California, in the U.S. 그러니까 문장을 이렇게 문장 단위로 화면을 제어하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They are about 650 kilometers. 혹은 이렇게 한 문장 단위로 볼 수도 있고요. 페이지 뷰라고 해서 문장 전체를 열어놓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문단 전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네. are cities in the state of California, in the U.S. 예, 이렇게 화면을 통제하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애들한테 이제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기도 하고, 만약에 여기 어려운 단어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꾹 누르면, 예, 단어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사전이 나옵니다. 꾹 누르면 사전이 나오고요. 그래서 지문을 보면서 해석 연습도 한 번씩 이제 물어보거나 해석 연습도 한 번 시켜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반대로 이 지문을 어느 정도 학습을 했다고 하면 반대로 해석을 보고 영작을 한번 시켜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 학생들 대상. Between these cities 수업 every 시간에 이렇게 year, 활용을 해보면 되게 the fastest way to travel between them. 네, 되게 재미있고 좀 Today, 동작을 가능하도록 the fastest way to travel 제일 between 좋아하는 them 수업도구. is by 이게 airplane. 또 암기 학습에도 되게 문단 전체를 암기하는 데도 되게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특별히 학생 기능도 제공이 됩니다. 학생한테도 요 페이지 뷰라고 하는 기능이 같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에 가서 지금 이 문장 샘플을 열잖아요. 여기 보면 페이지 뷰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도 이걸 열어서 학습을 해볼 수 있어요.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are cities in the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서 Los Angeles in the state of California. 그래서 문장 단위로도 볼 수 있고 문단 단위로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고요. 되게 선생님들이 좋아하십니다. 자, 그 다음은 스피킹 학습이에요. 암기, 리콜, 스펠은 뭐 당연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스피킹 학습인데요. 오늘 사실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리려고 달려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클래스 카드 문장의 스피킹 학습은 6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입해석, 입영작, 집중 듣기인데요. 이 3단계는 학생이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학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은 낭독, 쉐도잉, 녹음 3단계가 있어요. 예. 낭독은 보고 따라 읽는 겁니다.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are cities in the state of California, in the U.S. 예, 그리고 녹음을 합니다.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are cities in the state of California, in the U.S.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are cities in the state of California, in the U.S. 예,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녹음할 수도 있어요. They are about 650 kilometers apart. They are about 650 kilometers apart. They are about 650 kilometers apart. 예, 이렇게 낭독을 하고요. 그 다음은 쉐도잉입니다.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처음에는 보고 are 쉐도잉을 cities 하고요. in the state of California, in the U.S. 예.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are cities in the state of California in the US. 이렇게 하고 Los Angeles 잘 and 읽으셔야 San 됩니다. Francisco are cities in the state of California in the U.S. 예, 이렇게 하고 음성 인식을 통해서 이제 쉐도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마이크랑 저랑 거리가 좀 있어서 요거는 지금 안 되고요. 실제로 학생들이 쓰는 헤드셋이나 일반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면 요 인식이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학습의 성실도를 평가하는 데 되게 유용한 도구고요. 자동으로 평가를 해주고 그 다음은 녹음입니다. 녹음은 해석만 보여주고 기본적으로 녹음을 하도록 돼 있어요.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are cities in the state of California in the US. 그러면 녹음이 되는 거고요.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are cities. Los Angeles and San 이제 학생들한테 이걸 이제 힌트를 주기도 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닫을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첫 문장이 생각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첫 단어가. 그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 녹음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아예 못 보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낭독과 쉐도잉 녹음을 하면 요 정보가 뭐 입해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 정보가 다 남습니다. 심지어 낭독과 녹음을 한 거는 선생님한테 전송이 됐어요, 지금. 어디서 확인하느냐? 리포트 화면에 가셔서 네, 리포트 화면에 가셔서 선생님이 직접 녹음한 거죠. 네, 여기 들어볼 수 있습니다.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are cities in the state. Los Angeles and San Francisco 이렇게 들어볼 수 있고요. 녹음한 거 they are 낭독한 걸 다 들어볼 수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생님들이 사실은 학생들 스피킹한 거를 수행평가에 넣는 게 사실 쉽진 않잖아요. 예, 그때 이런 기능을 활용하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낭독을 숙제로 내신다든가 녹음을 숙제로 내셔서 그거를 들어보시는 거 예, 혹은 쉐도잉을 넣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학습 성실도 있게 쉐도잉 학습을 했는지를 체크해 보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저희가 여기 세트 학습 현황, 학생 학습 현황이 있고 거기 옆에 수행평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수행평가. 이게 뭐 평가를 해주는 건 아니고요. 학습 기록을 특정 일자, 수행평가 날짜에 맞춰서 저장해 놓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단어나 문장 암기 학습은 누적 반복 학습을 지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작 데이트하고 종료 데이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언제든 학생들이 반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평가에는 용이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뭐 마감일 같은 게 지켜져야 되는 수행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선생님들 제안으로 만든 기능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수행평가 탭을 누르시고 클래스에서 점수 환산 테이블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뭐 기본값으로 점수 환산 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테이블을 급간과 성취 점수를 10점 만점으로 정리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항목도 평가에 넣을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피킹 점수 환산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간 기능인데 이걸 누르면 낭독 완료율, 쉐도잉 완료율, 낭독 완료율, 단어, 문장, 낭독 완료율, 쉐도잉 완료율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저장을 해두잖아요. 저장을 클래스를 대상으로 이제 내가 맡고 있는 클래스 여러 반에 이걸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하고 적용을 하고 난 뒤에요. 적용이 됐습니다. 점수 테이블이 적용이 됐고 이거 사실 밤마다 해줘야 돼요. 밤마다 그 세트별로 마감일을 지정하시거나 아니면 일괄로 마감일을 지정하실 수도 있어요. 일괄로 마감일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두면 예를 들면 13일로 제가 지정을 해두잖아요. 그러면 13일 날 자정에 이때까지 학습했던 요 세트에 대한 학습 기록 있죠? 그거를 엑셀로 저장해 둡니다. 자동으로. 그러면 그 시간에 저장해둔 저장된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평가를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간혹 보면 학생들이 더 연장해달라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정하시면 돼요. 뒤로.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감 시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해당 일자에, 마감일을 지정한 일자에
그때까지 학습한 기록, 자정까지 학습한 기록이 스냅샷으로 딱 찍혀서 엑셀로 저장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그것만 다운로드 받으셔서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편리하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스피킹 학습하는 것도 스피킹 학습 완료일까지 저장을 하고 또 자, 여기까지가 기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장도 인쇄를 많이 하시는데요. 문장 인쇄하는 기능도 또 되게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요. 시험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 5문항을 선택을 하고요. 네. 직접 빈칸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이 선택하시고 빈칸을 지정하시면 네, 답지까지 인쇄가 됩니다. 선택하고 완료를 누르시거나 네, 그다음에 이 밑에 의미 표시를 해준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인쇄를 하시면 네, 빠르게 이런 빈칸 채우기 문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쉼 없이 제가 단어 문장 세트 제작하는 것부터 간단하게 이걸 테스트하는 방법, 그다음에 스피킹 학습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어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선생님들이 이제 미리 사전에 질문을 좀 받았는데 궁금하시다고 한 기능은 이제 이 상세 설정. 그러니까 클래스에 학생들을 등록하고 세트를 등록하면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시험도 볼 수 있고 심지어 이제 스피킹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요거를 상세하게 좀 미세 조정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요번에 새로 만든 AI 채점, 의미 채점 기능도 추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장을 클래스에 등록되어 있는 단어장 있죠? 단어장에 테스트 버튼 옆에 보면 학습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건 클래스에 등록된 세트여야만 가능합니다. 네, 여기 테스트 버튼이 있고요. 그 옆에 학습 설정이라고 보이십니까? 예, 이걸 눌러요. 이걸 누르면 필수 학습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암기 리콜 스펠, 단어의 경우는 암기 리콜 스펠, 테스트를 필수 학습으로 지정해 놓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학습 양을 이렇게 200%뭐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학습을 할 때 단어 제시를 할 거냐, 의미 제시를 할 거냐 이런 걸 선생님이 강제하실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예를 들면 의미 제시로만 리콜 학습을 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음 속도도 선생님이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킹 학습을 꼭 했으면 좋겠다. 단어 스피킹도 많이들 필요로 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중학교 남학생들 같은 경우 철자는 쓸 줄 아는데 발음 못하는 학생들 많잖아요. 이걸 이제 필수 학습으로 등록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낭독을 꼭 필수 학습으로 하게 한다든가, 쉐도잉을 필수 학습으로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보기 전에 모든 필수 학습을 완료 후에 응시 허용이라고 눌러놓습니다. 이렇게 눌러놓으면 요 학습 설정한 거 있잖아요. 요만큼 반복 학습을 하지 않으면 완료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해요. 요거 선택해두면. 아셨죠? 예,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항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객관식 몇 문항, 주관식 몇 문항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예,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주관식 그래서 문제를 낼 때 보통, 단어를 제시하고 의미를 입력하는 거는 이 온라인에서 잘 안 했습니다. 그죠? 예. 의미를 왜냐면 정확히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어장에 쓰여 있는 의미대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예, 그래서 의미를 제시하고 영 단어를 입력하는 시험 문제를 많이 내셨어요. 저희도 그걸 권장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AI 채점이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걸 넣으면, 예, AI가 학생이 입력한 답안을 채점을 해줘요. 상당히 정확도 높게 채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센스 추가,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어, 네. 아, 샘플이고요. 네, 각각 red, blue, rock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 red, blue, rock, 네, 붉은, 파란, 바위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를 테스트를 이제 객관식을 하지 않고 주관식만 문제를 내도록 할게요. 내고 AI 채점을 넣어놓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세트 적용 이렇게 누르고요. 이대로 저장을 누르면 네,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학생이 테스트를 봅니다.
자, red는 red, 붉은, blue, 파란, rock, 바위 이렇게 넣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정확히 이렇게 입력해야만 정답 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이번에는 붉은이 아니라 rock, 락을 바위라고 넣지 않고 rock, 네, 이렇게 넣어도 네, 오케이 처리를 해줍니다. red, 네. 아까 붉은이었잖아요. red, 네, 이렇게 쳐도 네, 정답을 처리를 해주죠. blue, 네, blue,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꼭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좀 스트릭트하게 채점을 하고 싶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이제 뭐 혹시 실제 컨텍스추얼 미닝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정답만 인정하고 싶은 상황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기능을 뒀냐면 리포트 화면에서 아까 보셨죠? 아마 채점된 기록을 볼 수 있어요. 네, 시험지 상에서. 네, 이거를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오답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에 보정할 수 있는. 사후에 선생님이 이렇게 오답 처리를 하거나 혹은 정답 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AI가 뭐 맞는 건 아니잖아요. AI가 채점한 기록에 대해서 반대로 선생님들이 이거를 사후에 보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스피킹 하는 기능, 클래스 카드 이제 스피킹 그 문장이나 단어도 스피킹 기능이 있습니다. 단어 스피킹 하는 기능 알려드렸고요. 또 상세하게 테스트를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렸고 거기에 또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단어 의미 AI 채점하는 샘플도 보여드렸으니까 아마 선생님이 올해는 더 편리하게 클래스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보면 엑셀로 저장하시면 이제 학생들의 학습 기록을 수행평가 이 세팅해서 해당 일자 자정 지난 다음에 꼭 받아보시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엑셀 저장 기능을 이용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학생들의 학습 기록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